오늘 불기 255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많은 불자들이 지역 사찰을 찾아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되새겼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세월호 참사로 선거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각 후보들은 사찰을 찾아 차분하고 조용하게 불자들을 만나며 선거 운동을 펼쳤습니다. 혁신도시가 지역에 가져다줄 생산 유발 효과와 경제적 부가가치는 크지만 지역민들은 그 중요성을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유역 최대 외가리 서식지로 알려진 의성군 신평면 중육리 일대에 최근 백로와 다른 철새들의 개체수가 늘고 있어 보호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하겠습니다. 연휴 마무리 잘하고 계십니까?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은 불기 2558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사찰을 찾아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을 되새겼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추모법회가 사찰마다 열렸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마다의 소원을 간직한 형형색색의 등이 청명한 날씨 속에 더욱 선명하게 빛납니다. 불자들은 두 손 모아 아기 부처를 씻겨드리며 새 속의 묵은 때를 말끔히 씻어냅니다. 가족들 건강하고 소원 성취하는 거죠 뭐. 다 이 모두 우리 중생들이 다 잘 되는 거죠 뭐. 동화사 앞마당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 등이 마련됐습니다. 불자들은 희생자와 유가족들 곁에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빌며 정성스럽게 추모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뭐 가족 화목이라든지 그 세월호 참사 기원도 좋은 데 가라 기원도 주고.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봉축 법요식에서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6.4 지방선거에서는 세월호 선장과 같은 무책임한 사람이 시민의 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해서 지도자가 된다, 한 공동체의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만큼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 느껴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되새기는 부처님 오신 날. 올해만큼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애도의 날이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세월호 참사로 선거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대구시장 후보들은 사찰을 찾아 차분하고 조용하게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팔공산 동화사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는 권영진, 이원준, 송영우 등 3명의 대구시장 후보들이 참석했습니다. 불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차분하게 자신을 소개하며 불신잡게 나서는 모습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특히 우리 대구 시민들에게 널리 퍼지기를 바라고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법회에 참석하고 대형 팔각 등의 추모의 글도 남기며 불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공약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부처님의 뜻인 자비의 세상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인 세상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정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사회,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공약, 그리고 우리 시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 공약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김부겸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장 후보는 한국불교대학 관음사 법회에 참석하는 등 하루 동안 대구 지역 5군데 사찰을 돌며 불자들을 만났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강명이 온 세상에 퍼지기를, 특별히 세월호 참사 때문에 비탄에 잠겨있는 가족과 유가족, 그리고 시리에 빠져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선거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후보들 모두 조용하고 차분한 가운데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5일 본후보 등록일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 분위기가 점차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한동수 새누리당 청송군수 예비후보는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당초 오늘부터 이틀 동안 100% 여론조사 경선으로 실시하려던 청송군수 경선을 아무런 배경 설명 없이 파기하고 무공천하기로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를 반박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동수 예비후보는 새누리당 중앙당이 후보 경선 원칙 파기와 무공천 결정의 이유와 배경에 대해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밝히는 한편 공천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준다는 상향식 공천의 취지에 맞게 100%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청송군수 후보를 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을 맞아 지역의 고속도로도 하루 종일 정체 현상을 빚었지만 저녁이 되면서 정체가 풀려 대체로 소통이 원활합니다. 현재 88고속도로 대구 방향 고령터널에서 고령까지 9km 구간에서 정체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대구 포항고속도로 등 다른 고속도로는 저녁이 되면서 정체가 모두 풀려 지금은 소통이 원활합니다. 대구 문화방송이 마련한 기획뉴스 혁신도시 이것이 아쉽다 순서입니다. 혁신도시가 지역에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 유발 효과와 경제적 부가가치는 크지만 지역민들은 그 중요성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보 부족 때문인데요. 혁신도시를 알리는 인터넷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아주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혁신도시에 11개 공기업이 모두 입주하게 되면 3,000명이 넘는 임직원이 근무하게 됩니다. 내년까지 이전이 완료되면 2조 5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연간 238억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작 지역민들에겐 혁신도시의 기능과 역할, 중요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어디 있는지는 아세요? 아니요. 못 들어가서. 아니요, 듣긴 듣는데 관심이 없어가지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지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공공기관들이 와가지고 근무하고 일하고 그런 정도밖에. 어떤 공공부문이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얼마나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해요. 혁신도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인터넷 홈페이지는 제때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철진한 정보들이 가득합니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혁신도시를 찾아 들어가 보면 과거의 홈페이지로 접속되는 겁니다. 대구 시민들은 물론 외지에서 대구 혁신도시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새로 내일은 새로 요걸 인터넷을 그려가지고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를 처음 찾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각종 표지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오면 길을 가르쳐주는 안내판 하나가 이렇게 임시 방편으로 덜렁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표지판이 45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 흉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관심이 저절로 높아질 것이라는 안일한 인식이 지역 혁신도시의 조기 정착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의성군 신평면 중육리 일대는 낙동강유역 최대 외가리 서식지였지만 최근 들어 백로와 다른 철새들의 개체 수도 늘고 있습니다. 조류 전문가들은 이상기후 탓으로 분석하고 적극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권영두 기자입니다. 의성군 신평면 중률리. 올해도 어김없이 둥지를 틀고 있는 외가리와 백로들이 청악산 푸른 숲을 하얗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50년 전 여름 철새인 회색의 외가리가 이곳에 둥지를 처음 든 이후 백로의 개체수가 급격히 늘면서 회색이었던 숲이 하얀색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가리 번식지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 가보면 흰 색깔로 백로 쪽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리고 백로가 이제 과거보다 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기온이 오르는 이상기후에 이곳을 찾는 개체수가 늘어나는 데다 겨울에도 이동하지 않고 텃새화되는 백로가 늘어나기 때문인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해오라기와 새백로 등 서식종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른 더위에 부화 시기도 앞당겨져
지금은 어린 새끼까지 수천 마리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온이 좀 따시해가지고 새끼가 빨리 부화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발효수가 오히려 작년보다 더 안 많으냐 이렇게. 환경과학원이 전국 외가리와 백로의 집단 서식지를 조사한 결과 200군데에 이르고 이 가운데 대구 경북이 가장 많은 20군데가 넘습니다. 자기들이 서식하기 좋은 새끼를 키우는데 먹이 찾기 좋은 그런 낙동강 유역에 많이 모여드는 것 같습니다. 이상기후에 풍부한 먹이, 조류 전문가들은 해마다 낙동강을 찾는 철새의 개체수도 늘고 종도 다양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새로운 보호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영두입니다. 대구시가 최근 수족구병이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구시는 수족구병은 보통 증상이 발생한 뒤 열흘 정도면 낫지만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구토나 무기력증, 호흡 곤란, 경련 등의 증상이 있으면 신경계 합병증이 의심되는 만큼 신속하게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수족구병은 여름과 가을에 영유아가 많이 걸리는데 혀와 잇몸, 뺨 안쪽 점막, 손, 발 등에 수포성 발진이 생기는 특징이 있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분비물이나 대변 등을 통해 전파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성이 무산된 경주 냉천지방산업단지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경주시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자 투자자들이 시청 공무원 30여 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5년부터 산업단지 조성 이후 산 하나가 통째로 사라져버린 냉천 지방산업단지 현장입니다. 지난 2012년 말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되면서 제대로 조성해보지도 못한 채 투자자들의 돈 수백억 원만 날렸습니다. 사업 시행사가 수차례 바뀌는 등 사업이 지체되다가 결국 산업단지 조성에 실패해 지금은 이렇게 모래와 자갈만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의혹만 무성했는데 경상북도 감사에서 경주시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산지 전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해 반출하는 토석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경주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산업단지 부지 밖에 설치해야 하는 골재 선별 파쇄 시설이 단지 내에 설치됐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유지 4천여 평에 불법 골재 공장을 지어 5년간 150억 상당의 부당이득과 산업단지 조성을 빙자하여 경상북도는 당시 비위에 연루된 경주시청 관련자 4명을 경징계, 20여 명은 훈계 조치했습니다. 경주시는 오래된 일이고 관계자들의 인사이동으로 확인이 어렵다는 등 책임을 회피합니다. 시에 있다가 답변서가 있으면 답변을 제출할 것이고 하지 지금은 별로 할 말이 없대요. 산업단지 투자 피해자들은 시청 공무원 30명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조성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지역 제조업체들은 이번 달 기업 경기가 지난달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 본부가 지역의 270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이번 달 제조업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91로 나타나 지난달 76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채산성 전망도 92를 기록해 전달 89보다 올랐고 자금 사정 전망도 84에서 86으로 높아졌습니다. 경북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산 카네이션이 수입산에 비해 2배가량 비싸 원산지 둔갑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소비자들에게 원산지 구별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산 카네이션의 경우 꽃잎 끝부분이 둥글고 꽃받침 색깔이 연한 녹색인 반면에 중국산은 꽃잎이 톱니처럼 뾰족하고 꽃받침이 진한 녹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산은 줄기에 잎이 풍성하게 붙어 있지만 중국산은 잎이 많이 잘려서 줄기가 엉성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추와 당근 같은 엽근 채소류의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출하는 늘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번 달 전국의 배추 출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늘고 무는 20%, 양배추 27%, 당근은 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엽근 채소류 소비가 많이 줄어 도매 가격은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대구시가 지난달 말 결정 공시한 개별주택 가격 이의 신청을 이달 말까지 구군 세무과에서 받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소재지 구군 세무과나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이달 말까지 이의 신청서를 구군 세무과에 우편이나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결과를 알려줍니다. 계명대학교가 지역에서 처음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하는 창업대학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창업대학원은 창업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대학원으로 앞으로 5년간 해마다 1억 원에서 3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30명 안팎의 석사과정 학생을 모집해 올가을 학기부터 창업과 관련된 현장 중심의 교육을 하게 됩니다. 대구시설관리공단이 내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신천대로 경대교 지하차도의 조명 등을 교체합니다. 대구시설관리공단은 공사기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밤 11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1개 차로씩 차단해가며 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 기간에 1개 차로의 조명 등은 불가피하게 끌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북 예천군 입구에서 도청 이전 신도시를 연결하는 예천 방면 진입도로 개설 공사가 본격 추진됩니다. 예천 방면 진입도로는 총 사업비 1,063억 원으로 예천군 호명면 오천리에서 예천읍 남본리까지 연장 8.5km 4차로 규모입니다. 지난해 5월 실시 설계를 끝내고 지난 3월 착공해 201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는 오는 7월 1일부터 달개 축산물 검사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선 하루에 8만 마리 이상을 도축하는 작업장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한 뒤 2016년까지 모든 가금류 도축장의 도축 검사는 공무원 검사관이 실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